자, 강민 팀장의 비밀노트. 자, 2024년 광주 미분양 아파트 분양 또는 구축 아파트 갈아타야 할 시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광주광역시 2026년부터 2027년도까지 새 아파트가 2만 세대 입주가 폭탄을 합니다. 아마 2년 사이에 2만 세대 입주 폭탄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24년 광주시 신규 아파트 시행 인허가가 2,400세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5년 후에는 2029년 이후에는 신규 아파트 청약이 없을 겁니다. 한꺼번에 몰려서 자, 시행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신규 아파트를 갈아타시기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27년도 2만 세대 신규 아파트를 이주를 하게 되면 구축 아파트들은 어떻게 되죠? 매물이 폭증을 하게 되니까 헐값이 됩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도 내놓고 신규 아파트로 가게 될 것이고 2만 세대가 그 다음에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팔고 갈아타시기 하시는 분들도 집을 내놓고 이제 또 새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만큼의 구축 아파트가 많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세분화해서 한번 분석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광주광역시 2만 세대 입주 폭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청약홈에 들어가시면 연도별로 청약한 세대수하고 가격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요약해서 안내를 좀 도와드릴 건데요. 2019년부터 2024년도까지를 한번 놓고 볼게요. 자, 총 분양 세대수는 12,000세대, 6,000세대, 3,000세대, 3,000세대, 12,000세대, 11,000세대 이렇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24,000세대, 940세대가 자, 청약을 해서 이제 신규 입주 물량이 될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4년 동안 보면 잘 분포가 잘 돼서 신규 아파트 분양이 됐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2023년, 2024년도에는 24,000세대가 2년 사이에 그냥 한꺼번에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폭탄이 2027년도에는 괜히 많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입주 시기를 보시면 202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요때 24,000세대가 분포가 딱 4년 동안 나눠져서 입주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입주 폭탄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청약을 했기 때문에 6년, 7년도에는 24,000세대가 한꺼번에 다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 물량이 굉장히 폭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24년도 광주시 새 아파트 시행 인허가 2,400세대. 그러니까 2005년 후에는 2029년도 이후에 신규 아파트 청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까지 시행 인허가를 한꺼번에 다 몰아서 다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 할 수 있는 땅이 없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가 2,400세대밖에 인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2029년도 이후에는 청약홈에 2,400세대밖에 광주시에는 안 떠요. 그러다 보면 신규 물량이 없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시행 인허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 통계청에 들어가시면 R1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연도별로 시행 인허가 받는 세대수가 쭉 나와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함축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시행하고 청약하고 준공이 있는데 자, 여기가 아파트가 지어지는 시기를 한번 봐드릴게요. 시행에서 청약까지 한 5년 정도 걸려요. 땅을 사서 인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청약 홈으로 넘어가는데 5년 정도 걸리고 청약에서 준공까지 당첨이 되신 이후에 이제 아파트를 짓겠죠. 아파트를 준공까지 들어가는데 보통 한 30개월 정도, 그래서 한 8년 정도 시행해서 입주까지 들어가는 개월수는 한 8년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 자, 여기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보시게 되면은 아파트가 시행이 96,000, 62,000, 24,000, 43,000, 75,000 이렇게 받았어요. 자, 여기에는 뭐가 또 있냐면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택지 개발로 이제 받은 시행도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원 물량이 빠진 이유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청약에 나오는 세대수가 적겠죠. 그래서 시행 인허가 받은 개수보다는 청약홈에 나와서 신규 아파트로 나오는 실질적인 세대수는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2024년도 거까지 한번 볼 텐데 지금 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96,000, 62,000, 24,000, 43,000, 75,000 이렇게 받았지만 2024년도에 보시면 시행 인허가가 2,400세대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19년부터 23년도 사이에 모든 시행을 다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이 갑자기 뚝 줄은 겁니다. 그 다음에 2027년도 2만 세대 새 아파트로 이주. 구축 아파트는 매물이 폭증하기 때문에 헐값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광주시의 전체 아파트 세대수는 36만 세대예요. 여기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 세대수는 29만 세대, 한 79% 정도 되네요. 전체 아파트 세대 중에. 그 다음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 세대수는 14만 세대 정도 돼요. 39%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024년부터 2027년도까지 신축 아파트 입주되는 세대수가 2만 7천 세대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보통 2026년, 2027년도에 2만 세대가 다 몰려 있어요. 7천 세대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입주 폭탄이 이때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광주 전체 이렇게 봤을 때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땅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하는 아파트가 이제 많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택지 개발이 이제 없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 이제 신축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광주시가 오래된 구축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제 도심 재생 사업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로 변화를 하게 돼요.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요, 거의 이제 녹물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재건축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설립인가를 내오고, 그 다음에 추진위가 결성이 돼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하면서 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10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인허가를 받아도 10년 후에나 청약홈에 나올 수 있는, 빠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선착순으로 나오는 미분양 아파트를 공략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전체 데이터 중에 구별로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광산구, 북구, 동구, 남구, 서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내가 어느 구에 살고 계시는가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구축 아파트가 형성이 돼 있고 신축 아파트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셔서 가실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광산구부터 먼저 볼게요. 광산구는 30만 명, 39만 명 정도 인구수가 있는데, 여기가 1년에서 30년 총 세대가 10만 세대 정도가 있네요.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한 8만 9천, 89% 정도가 되고, 20년 이상 된 게 3만 5천 세대, 35% 정도 되고요. 2024년부터 2027년도까지 4,900세대 정도가 입주가 돼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2027년도까지 내가 들어가겠다 한다 그러면 지금 빨리 분양을 받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광산구가 지금 보시면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89%예요 2027년 되면 여기가 17년 20년 된 아파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10년 된 아파트들도 당연히 노후된 아파트가 됩니다. 2027년도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제 신청이 들어가겠죠. 그러고 나면 10년 후에 이제 재개발 인허가가 떨어지고 청약에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시행 인허가가 다 몰렸기 때문에 향후 한 10년 동안은 신축 아파트를 구경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7년도까지는 입주를 희망한다, 새 아파트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청약 통장을 안 써도 신규 아파트로 선착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꼭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광산구는. 자, 그 다음에 북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구는 인구가 42만 명이에요. 인구수가 좀 많죠. 자, 1년에 30년 된 아파트가 12만 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8만 9천 세대, 79% 정도 되고, 20년 된 아파트가 5만 7천 세대, 50%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가 많네요. 그 다음에 2024년부터 2027년도까지 14만 세대가 들어가요.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입주를 시작을 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구 같은 경우는 14만 세대의 이제 이사를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대도 있겠지만 보통 같은 구에서 이주를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럼 여기가 마찬가지로
기존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전세를 살다가 아파트 분양 당첨이 되셔서 받으신 분들도 다 이제 14만 세대가 이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북구에는 어떻게 돼요? 구축 아파트의 전세, 그래도 기존의 아파트가 매물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구는 기존에 오래된 10년에서 20년 된 아파트는 2027년도쯤 되면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될 거예요.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집을 팔기를 희망하시거나 아니면 새 아파트를 이전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를 볼게요. 동구는 땅도 작지만 인구수도 적어요. 10만 명 정도 되고요. 1년에서 30년 된 아파트가 24,000세대, 그 다음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11만 세대, 그 다음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6,000세대. 그러니까 여기가 세대수는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대부분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 택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 형성이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27년도까지 입주하는 세대도 1,500세대 정도밖에 안 들어가서 동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도심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남구나 북구에 편중돼 있는 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남구 보겠습니다. 남구가 20만 명의 인구수가 있고요. 1년에서 30년 된 아파트가 46,000세대,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35,000세대, 그 다음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18,000세대, 24년에서 27년도에 신규 아파트가 3,400세대가 입주를 하네요. 여기도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가 많이 돼 있고, 여기는 구도심화가 이미 형성돼 있는, 봉성구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 아파트가 3,400세대 정도 입주를 하는데 여기도 이미 택지는 없고요, 땅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도심 재생 사업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를 가야 되는데, 그 신규 아파트를 가기 전까지 아마도 향후 20년 동안은 신규 아파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3,400세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남구에 사시는 분들은 서구나 북구나 광산구 쪽에 신규 아파트가 분양받는 쪽으로 신규 아파트를 이사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구 보겠습니다. 서구가 25만 명 정도 되고요. 여기도 30년까지 된 아파트가 7만 8천 세대래요. 총 10년 이상 된 게 6만 5천 세대, 83% 정도 되네요. 여기도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2만 7천 세대, 2024년부터 2027년도까지 5,3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여기도 노후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로 여기도 갈아타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300세대 정도가 이 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입주도 하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구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내놓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구축 아파트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24년 신규 분양단지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분양단지를 위성 지도를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광산구, 남구, 동구, 서구, 북구 이렇게 있는데요. 광산구부터 보면 신규 아파트가 두 군데가 하네요. 선운지구 예다움하고 그 다음에 봉산공원 제일풍경채, 이 두 군데가 지금 선착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 같은 경우는 송환공원 위파크 한 군데, 여기도 택지가 땅이 없기 때문에 공원 사업으로 진행된 위파크가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구 같은 경우는 교대형 모아일가, 세대수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마룻공원 위파크, 그 다음에 상무자이, 그 다음에 중화공원 1지구 위파크가 또 하고 있고, 중화공원 롯데캐슬 또 여기 진행을 하고 있어요. 상무 이쪽 지구도 서구도 굉장히 많은 신규 아파트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갈아타시기 지금 선착순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타이밍을 잘 노리셔서 갈아타기나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은 신규 아파트 분양 받으시는 것도 서구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이 서구는 이미 도심화가 다 형성이 돼서 택지 땅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개발 재건축밖에 안 돼요. 북구가 굉장히 많아요. 들어가서 보시면 우미림, 자이, 힐스테이트, 위파크, 프로그레그,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제일풍경채, 여기가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입주 물량 폭탄이 이쪽 북구에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구 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제 갈아타시게 되는데, 구축 아파트들이 이제 다 쏟아져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5개 구 중에 북구의 구축 아파트가 제일 가격 형성의 등락폭이 클 겁니다. 그래서 북구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집을 빨리 내놔서 갈아타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쭉 끌고 가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잘 판단을 하셨다가 제가 볼 때는 갈아타기를 많이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광산구하고 북구가 희한해요. 땅은 제일 넓은데 산이 대부분 산이에요. 쓸모없는 땅이 많죠. 여기 보면 중간에 딱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얼마 없기 때문에 광주시도 이제는 택지 개발이 힘들어요. 다 전부 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 택지 개발은 뭐냐면 도로도 크게 뚫어놨고 인프라 구축도 잘 해놨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를 지금 갈아타시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고 이제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2023년도, 2024년도 이제 청약홈에 나와 있는 세대 아파트 단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총 2023년도에 광신 프로그레시까지 한번 보시면은 가격대를 한번 볼게요. 평당 분양가가 1,500, 2,700, 2,000, 1,900, 1,400, 1,400, 1,600 이렇게 되네요. 2003년도까지만 해도 건축비가 비싼 편이었습니다. 이 집도. 근데 이제 가격대가 한 평균 한 1,600, 1,700선에 이제 딱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이제 지금 청약 선착순 분양을 하고 있는 데들 이제 가격대를 보면 2,000만원, 2,000만원, 그 다음에 1,500만원, 1,600만원, 2,200, 2,300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24년도에는 분양가가 훨씬 더 뻥충 뛰었어요. 이게 뭐냐면 물가 상승, 건축비 인상 때문에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보통 다른 지역에서 이주하시는 분이 계시고 해당 지역에서 이주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보통 무주택으로 내 집 마련하신 분이 계실 거고 투자성으로 분양받으신 분이 계실 거고 기존 주택에 갈아타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무주택자들은 기존 전셋집을 내놓고 계약 만료가 되면 전세금 반환 받아서 이사를 하죠.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존의 전세가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집주인들은 이 전세를 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매물이 많이 나오면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전세가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투자성으로 분양받으시는 분들은요, 중간에 전매를 해서 프리미엄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전세를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존에 자기가 입주를 안 하더라도 전세로 이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신규 전세 구축에서 살던 분들이 이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서 전세를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로망이에요. 그리고 저희 나라는 전세 자금 대출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로 많이들 전세를 갈아탑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구축 아파트에 전세가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매물이 나오면 당연히 또 전세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 주택 갈아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을 해야 이사를 할 때 잔금 마련이 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여기는 뭐죠? 전세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 주택의 매물이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한 2만 세대 나오겠죠, 예를 들어. 그러면 그 기존 주택이 또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또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량을 많이 쏟아부어요. 근데 이 광주 같은 경우는 투자성보다는 기존 주택에서 이사를 하거나 무주택자들이 신규 주택으로 들어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매물이 많이 쏟아져서 기존 주택이나 구주택들은 아마 가격이 많이 하락할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물량 앞에서는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 2026년도에는 만약에 신규 아파트를 못 가시는 분들은 구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한 10년에서 한 15년 사이에 된 아파트를 가격이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괜찮은 가격으로 사시는 게 타이밍을 누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로 이제 이사 가려고 타이밍을 잡고 계시는 분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 2024년도 지금 미분양이 나와 있잖아요. 선착순으로 되어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꼭 노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올해까지는 괜찮은 동호수들이 다 많이 빠질 거예요. 또
아마 미분양도 이제 끝나는 데가 많이 단지가 나올 것 같고, 아마 2024년도까지 이거를 못 하시면은 기존의 자기 주택 구처분도 힘들지만 기존에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신규 분양하는 5개, 6개 정도 단지가 또 있는데, 이 5개, 6개 단지는 올해 받는 분양가보다 더 비쌀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1년마다 가격이 다 틀려요. 때문에 올해 갈아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신규 분양을 받으시고, 기존 주택 처분을 빨리 하시고, 전셋집을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도 지금 미분양을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올해 꼭 어떻게 분양을 받고 이사를 가야 하나요? 아니면 구축 아파트를 팔아야 되나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채널 거를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신규 분양, 미분양 아파트 단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가격대, 분양가 분석을 좀 해놨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은 어떤 아파트로 내가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조하셨다가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으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